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상남자 트럭인 카마즈 트럭에 대해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이 트럭도 꼭 다뤄달라고 하는 댓글들이 많아 잠시 다른 주제들을 뒤로 한 채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트럭의 이름은 유니목인데 이 트럭은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엔진을 얹은 장비라는 뜻의 독일어에서 따온 메르세데스 벤츠의 트럭 모델 중 하나입니다. 또한 벤츠 트럭 모델 중에서는 가장 긴 7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지금도 아직까지 생산이 되고 있기도 하죠. 디자인은 배제하고 철저하게 효율적이고 실용성만 추구해서 탄생된 트럭 유니목에 대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전설의 시작, 유니목의 탄생.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은 황폐해진 땅과 전쟁에서 잃은 인력으로 엄청난 인력난과 식량난을 겪게 되었는데 이때 독일은 농업 기계화를 맞이하며 그 당시 다임러 벤츠의 항공 엔진 설계 책임자였던 알베르트 프리드리히는 전쟁이 끝난 1945년 소형 트랙터 설계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미군들이 점령하고 있던 상황인지라 그 아무리 농업용 기계인 트랙터라 할지라도 쉽사리 제작할 수는 없었는데 결국 프리드리히는 생산 기계로서 제조 허가를 받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게 되었죠. 참고로 이 트럭은 설계 자체부터가 실용성을 기반하여 설계가 되었는데 빠른 속도는 필요 없다는 전제하에 4륜구동 6단 변속기를 사용하며 25마력의 힘을 낼 수 있었지만 최고 속도는 그저 50km밖에 내지를 못했습니다. 전방에는 농기구를, 후방에는 견인고리를 장착해 견인을 할 수도 있고 뒷부분에는 짐칸으로 다양한 화물을 적재할 수가 있었죠. 게다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차량의 너비가 되는 휠 트레드를 1270mm로 맞췄다는 것인데 그렇게 설계한 이유는 감자가 담긴 자루를 두 줄로 나란히 놓았을 때의 수치로 그 감자밭을 지나가는 트랙터의 너비마저 계산해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태생 자체부터가 농업용 다목적 차량 그 자체였던 것이죠. 여튼 1946년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프로토타입의 트랙터는 유니목이라는 이름이 지어졌고 본격적으로 생산하려고 하는 찰나 유니목의 설계 목적에 부합했던 힘이 충분한 엔진을 찾지 못하며 생산은 지연이 되었고 결국 2년 뒤인 1948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독일 농업무역박람회에서 처음 공개가 되며 농민들 뿐만 아닌 독일 정부에게도 유니목은 주목을 받으며 공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니목이 처음 양산될 때 프리드리히의 팀원들은 개발 엔지니어로 참가해 베링거사의 공장에서 유니목은 제작이 되었는데 1950년 여름 단 600대만 생산하고 돌연 생산은 중단이 되어버렸죠. 그 이유는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다양해지면서 작았던 베링거 공장에서는 결국 생산에 한계가 오게 되었고 끝내 공급이 시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자 다임러 벤츠가 그해 가을 베링거사를 인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창기 출고된 베링거 유니목에는 다임러 벤츠의 삼각별 엠블럼이 부착되지 않았지만 1953년 다임러 벤츠가 대대적으로 유니목을 개발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도맡게 되면서 드디어 벤츠의 삼각별 로고도 부착이 된 것이죠. 이후 유니목은 더 다양해지고 발전하면서 농업 분야뿐만 아닌 군용 목적으로도 사용될 만큼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다목적 차량이 되었습니다. 팔방미인과도 같은 유니목의 놀라운 사실 8가지. 첫 번째, 유니목은 큰 차체를 가지고 있지만 앞바퀴와 뒷바퀴의 휠베이스 길이가 2.8m로 엄청 짧은 편인데 그 덕분에 차량의 선해 반경이 12m 수준으로 15m가 넘는 트럭보다 오히려 일반 승용차와 견줄 정도입니다. 그래서 좁은 골목길 같은 작업 환경에서도 다양한 기동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두 번째, 배리어 파일럿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기능은 운전자가 어떤 작업을 할 때 가시성 때문에 조수석에서 조작을 하고 싶다면 휠과 페달을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보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물론 모든 유니목에 탑재된 기능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기술이 가능하다는 것과 이런 용도로 만든 것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네요. 세 번째, 유니목은 자체적인 타이어 공기압력 조절 장치를 갖췄기 때문에 모래 위나 산길을 주행할 때는 공기압을 낮춰 접지 면적을 늘릴 수 있고 작업이 끝난 뒤 일반 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는 다시 공기압을 높여 일반 트럭과 같이 운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칠레 아티카마 사막에 자리하고 있는 최대 규모의 활화산인 오오스 델살라도 산의 6,893m 구간까지 오르며 전 세계 모든 자동차 중 가장 높은 고도에 오른 차량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기록은 단순히 기록을 위해 등정했던 것이 아닌 실제로 화라산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곳에 있는 연구자들에게 전달할 무선 송신기 및 관련 장비 등을 실어서 10명의 탑승자들과 함께 화라산길을 올랐기에 더욱 값진 기록이 되었죠. 다섯 번째, 험준한 지형을 다닐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기에 당연히 오프로드에서도 강점을 보이는데 다른 트럭들은 노멀 엑셀이지만 유니목은 포털 엑셀이라는 독특한 구조로 1.2m의 깊이의 물에 잠겨도 주행이 가능하고 차체가 좌우로 38도까지 기울어져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 일반 트럭들은 등판 경사가 31도에 불과하지만 유니목은 최대 45도의 경사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다고도 하네요. 여섯 번째, 유니목 모델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속, 저속에 특화된 각기 다른 8단 기어를 사용하며 총 46단의 기어 변속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설 작업 시 국내 트럭은 1단 1500rpm에서 8에서 9km로 이동하며 눈을 쓸고 가기에 상대적으로 주행 안전성이 불안하다고 하지만 유니목은 1단 1500rpm에서 0.5에서 1km의 속도로 이동하기에 눈을 쓸고 가면서도 안정적인 작업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대신 힘이 좋은 만큼 기름도 많이 먹는데 제설 작업 시 600km를 주행할 때 350리터에 달하는 기름이 필요하고 그 하루 주유비만 해도 무려 160만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유니목의 가장 큰 장점은 장비 장착을 위해 별도로 개조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리프트 장비를 이용하고 싶다면 유니목 전면에 위치한 8개의 유압 라인과 파워 테이크 오프라고 부르는 PTO에 간단히 연결해 장비에 필요한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필요에 따라 여러 장비들을 유니목의 전면과 차축 사이 후면에 부착하기만 한다면 제설차가 되었다가 농업용 차량이 되었다가 다방면으로 가능해지는 셈입니다. 여덟 번째, 사실 유니목은 독일어로 유니모크라고 발음을 하는데 벤츠 코리아 외에 한국 내에서는 통상 유니목으로 발음하여 사용하고 있죠. 어쨌거나 원래 발음은 유니목이 아닌 우니모크라고 하네요. 도라에몽 주머니 뺨치는 유니목. 초창기 유니목을 개발할 당시 설계자들은 단순히 농업용 목적이나 운반 목적의 차량으로만 트럭을 설계했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설계자들도 놀랄 정도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초, 제설, 제빙, 청소작업, 도로복구 등 정말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약 2000여 대의 유니목이 포진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쓰임새를 한번 보자면 제주도와 강원도의 아파트 한 채 값과 맞먹는 3, 4억가량의 유니목이지만 험난한 제주도와 강원도 산길에 눈이 많이 내린다면 제설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하는 산길에서도 산불 전용 소방차로도 사용이 되는데 소방차용 유니목에는 분당 최대 3,600리터를 방수할 수 있는 소방 펌프도 장착되어 있고 산불 등 험지 운용을 목적으로 제작된 만큼 차량 틀과 차축은 뒤틀림에 강한 소재가 적용되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유니목은 사용 용도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라인업으로 나뉘는데 UGN 계열은 작업용에 특화된 차량으로 최고 속도가 89km에서 제한이 걸려 있지만 최대 4군데의 PTO 포트가 있어 보조 장비들의 동력을 전달해 주기도 하기에 말 그대로 최고의 작업용 차량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UHM 계열은 작업보다는 오프로드 기동성에 중점을 둔 차량으로 강력한 프레임과 높은 접근각, 이탈각으로 험지 주파 능력이 월등하며 PTO 포트도 2개나 있어 작업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어려운 시절 출시된 불멸의 다목적 차량이자 기능이 미약인 유니목, 세대를 거듭해가며 더욱 발전되고 있는 유니목 같은 차량들이 국내에서도 나오길 바라며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